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의 모든 것을 파헤쳐드리는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험에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실효 관세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학 점수를 그냥 한 단계가 아니라 수직 상승시켜둘 바로 그 개념이니까요. 오늘 저랑 같이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죠. 준비되셨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정부가 수입 TV에다가 10% 관세를 딱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TV 만드는 회사들 정확히 10%만큼 보호받는 걸까요? 언뜻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싶죠? 하지만 경제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명목 관세율의 한계.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어디에 몇 퍼센트 관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듣는 게 바로 명목 관세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실제 보호 효과랑 다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수입 TV에 10% 관세를 매기면 당연히 수입 TV 가격이 10% 비싸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국산 TV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딱 10%만큼의 보호막이 생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명목 관세율.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관세율의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경제학이죠. 핵심적인 문제가 딱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TV 회사가 과연 100% 국산 부품만으로 TV를 만들까요? 절대 아니죠.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가 핵심 반도체 같은 부품들은 수입해서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명목 관세율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 완제품에만 관세가 있는 게 아니라 TV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 수입 부품들, 즉 중간재에도 관세가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내 TV 회사의 생산 원가가 올라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완제품 관세로 얻는 이익이 이 부품 관세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까먹게 되는 거예요. 심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실효 관세율입니다. 이름 참 잘 지었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관세율이다. 이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명목 관세율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국내 산업이 진짜로 현실적으로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도구인 셈이죠. 자, 이 정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재에다가 별표 5개, 아니 10개 치세요. 실효관세율의 핵심 키워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바로 이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 국내 생산자가 수입 원자재를 가져와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바로 그 부가가치가 이 복잡한 관세 구조 때문에 원래보다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걸 따지는 게 실효관세율의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그냥 확 와닿죠? 명목관세율이 우리가 물건 살 때 보는 표시가격이라면 실효관세율은 이것저것 다 따져본 실제 구매 가격 같은 거예요. 하나는 겉에 있는 완제품만 보고 다른 하나는 그 속까지 전체 생산 과정을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효관세율이 훨씬 더 정확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공식을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다들 수식만 보면 막 머리가 아파오고 그러죠? 걱정 마세요. 절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 공식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 속뜻만 딱 파악하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바로 이 공식입니다. 화면에 아주 크게 띄워드렸어요. 여러분 시험지에서 만나게 될 바로 그 친구입니다. 겉보기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계산해보면 이게 이 소리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그 TV 예시에다가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 TV 완제품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완제품에 붙는 관세율 TA는 10%, 그러니까 0.1이죠. 그리고 TV를 만드는데 60만 원짜리 수입 부품이 딱 하나 들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부품 가격이 완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AI는 100만 원 중에 60만 원이니까 0.6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수입 부품에 붙는 관세율 TI는 5%, 즉 0.05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분자부터 계산해 봅시다. 분자는 완제품 관세율 TA에서 중간재 때문에 늘어난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숫자를 넣어보면 0.1 빼기 괄호 열고 0.6 곱하기 0.05 이렇게 되죠.
0.6 곱하기 0.05는 0.03이니까 분자는 결국 0.1 빼기 0.03, 즉 0.07이 됩니다. 이 0.07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관세 구조 때문에 순수하게 늘어난 부가가치 부분인 겁니다. 다음은 분모입니다. 이건 더 쉬워요. 1에서 중간재 투입 비율 AI를 그냥 빼주면 됩니다. 1 빼기 0.6 아주 간단하죠. 0.4가 나옵니다. 자, 이 0.4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바로 기준점이에요. 만약 관세가 아예 없었다면 원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얼마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100만 원짜리 TV에서 부품값 60만 원을 뺀 40만 원, 즉 원래 부가가치는 40%였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마무리해 볼까요? 아까 구한 분자 0.07을 분모 0.4로 나누면 됩니다. 계산해 보면 0.175가 나오죠.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무려 17.5%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겉으로 보이는 완제품 명목관세율은 고작 10%였는데 중간재 관세까지 전부 고려한 실제 보호 수준, 즉 실효 관세율은 17.5%나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효 관세율을 배우는 진짜 이유입니다. 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귀찮게 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을 나눠서 공부해야 하는지, 시험에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지 다시 한번 딱 짚어드릴게요. 이 네 가지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합니다. 첫째, 실효관세율은 명목관세율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둘째, 그래서 실효관세율이 더 정확한 보호 수준을 보여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와 네 번째, 만약에 중간재 관세가 아예 0이라면 실효관세율은 명목관세율보다 훨씬 커지고요. 반대로 중간재 관세가 완제품 관세보다 더 높아버리면 실효관세율은 명목관세율보다 오히려 더 작아집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공식을 직접 계산까지 해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잠시 경제학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공부 길잡이, 또 든든한 선배로서 응원의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경제학 공부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지치고 외로운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혹시라도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저도 있고 또 우리 능력 있고 친절한 조교님들,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많은 동료 수험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실효관세율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복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